이 서편제가 한의 문화를 대표하는 영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린 나이에 무슨 한이 있어서 그런 눈빛을 갖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돌이켜보건대 제가 살아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소리를 배우기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사람 만드는 거를 치중을 하셨어요. 이승교육을 이제 먼저.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 스승 선생님 댁에서 기거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악인이 오거나 어떤 최악의 조건이 와도 저는 다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독한 훈련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은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분인데 음식이 조금 쉬어도 버리는 법이 없으세요. 그 손수 먼저 드세요. 그러면 제자가 선생님이 먹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먹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쉰 음식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면역력이 생겨. 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독하게 하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몸이 아끼잖아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날 수 있는데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단련돼 있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탈이 났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은 스스로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빨래라는 거를 제가 7남매 막내인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꼭 자기 몸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건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겨울에 찬물로 청바지를 빠는데 전 지금도 청바지가 싫은 게요. 이렇게 짜도 안 짜지잖아요. 손도 시렵고. 그래서 빨래줄에 이렇게 넣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확 잡아당겨서 다시 물에다 훅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짜라고. 그래서 그 처음 끝에서부터 이렇게 쥐어 짜나가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청바지를 짜서 구들구들하게 해갖고 선생님한테 오케이 받은 거. 그리고 저한테는 1년에 딱 2번 집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요. 2박 3일인데 가는 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올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날짜에 어김없이 무슨 일이 있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 사춘기라는 것은 지금도 제 아이한테 사춘기를 말하는 것도 호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사춘기를 논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항상 그 외로움과 힘든 거와 그거에서 과연 내가 소리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걸로 방황하고 있을 때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레슨비를 다 드리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돈을 내고 배운 학생이 아니거든요. 선생님께서 정말 저를 이뻐해 주셔서 마지막 제자를 키우신 건데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한복을 맞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본인이 입던 옷을 손수 줄여서 근데 그 어르신 한복은 저고리가 무지 길어요. 이따만 하거든요. 그리고 치마는 요새는 왜 드레스 같잖아요. 딱 달라붙어갖고 그야말로 70 할머니가 입으신 한복을 입고 무대에 가서 소리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칭찬을 안 하시는데 딱 오셔서 수고했다고 등을 따덕따덕 하는데 세상을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예쁜 한복을 입고 부모들이 와서 응원하고 좋은 부채를 갖고 했는데 저는 선생님이 줄여주신 그 한복을 입고 선생님이 빌려주신 부채를 들고 소리를 해서 나는 근데 저한테 부끄러움은 없었거든요. 나는 우리 선생님 제자로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야지. 1등에 대한 욕심보다 선생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나 잘할 거야. 그래서 이를 갈면서 소리를 했는데 1등을 해서 선생님이 해주신 그 수고했다라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이 심장을 정말 강심장처럼 심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추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오정이가 단아하고 바르고 이것은 저한테는 그전의 모습이 아니고요.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우리 선생님께서 음식부터 예절부터 인사, 말하는 것, 사람에 대한 배려, 자신을 낮추는 법 모든 것을 저한테 주시고 가셨는데 그거를 저는 이 가슴에 묻고 늘 소리를 하면 우리 선생님이 뒤에서 웃고 계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저희들이 확실히도 알 수 없겠지만 일단 나의 제자에게 마음부터 다스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혹독하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 훈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선생님은요 택시도 한 번 안 타시고 그리고 그렇다 해서 경로 우대로 나오는 그것도 안 쓰시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돈을 버는 분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할머님이 다시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토큰을 갖고 항상 다니셨는데 그 돈을 모아서 저는 뭐 할까 궁금했어요. 국악계 후배들이 오잖아요. 선생님 저 집이 없어서 쫓겨나요. 돈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선생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 돈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들도 몰래 그 돈을 주저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끼신 돈을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내가 누굴 도왔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저는 돌아가실 때도 그 고통스러운데 그 화장실에 가시는데도 아무도 부축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추한 모습,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복수가 차시는데도 다 나가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 반듯한 선생님의 모습을 내가 과연 저렇게 닮을 수 있을까. 단 한 분의 스승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김소희 선생님. 예, 지금 지켜보고 있을 때는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시겠습니까? 70이 넘어서 마지막 제자로 저를 삼으셨을 때 난 너한테 바라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소리쟁이로 사는 우리 삶이 너무 싫어서 내 제자는 배움이 있고 남 앞에서 굉장히 소리도 잘하고 지적인 면모를 보이는 내 김소희의 제자다. 이 이름 하나 듣기 위해서 난 너를 가르친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를 가르치실 때 3번 이상 넘어가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노인네니까. 그래서 한 번에 그걸 막 캐치하려고 온 집중을 다해서 소리를 해서 1년치를 한 달 만에 배워서, 그때는 녹음기가 없으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잠꼬대로도 같이 소리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선생님께서 어젯밤 잠꼬대 너 틀리더라 그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매섭게 야단을 치세요. 절대 아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는데 빗으로 꽂게 아주 그걸 지적을 하신 이유는 내 제자가 밖에 나가서 남한테 지적받는 건 난 두 눈 뜨고는 못 본다.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무조건 다 혼나고 밖에서는 칭찬 듣는 정예가 되거라. 그리고 나선 꼭 손수 불고기, 갈비를 이렇게 손수 재셔서 먹여주시고, 그 다음날은 영화를 같이 꼭 보러 가주시고, 그런 선생님의 저는 이번에 한을 푼 게요. 선생님이 꼭 대학 강단에 쓰는 제자의 모습 보고 싶으셨어요. 올해 제가 대학에 가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 소원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감사합니다.